네, 그러면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드릴 논문은 스트릿 풀링, Rethinking Spatial Pooling for Synparsing에 대한 논문 리뷰이고요. 이 논문은 올해 그 12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심팔싱이란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처럼 각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클래스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80 분야에서 보통 논문들이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 인해 C80 분야가 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그리고 풀링 오퍼레이션을 중첩적으로 사용하기, 그, 지역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컨볼루션과 그 풀링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겹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는,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들로는 셀프 어텐션과 논로컬 모듈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메모리에서 조금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리테스티드 필드를 넓히기 위해 다일리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글로벌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피라미드 풀링이나 글로벌 풀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고 또 말을 하는데요. 그 제한사항으로는 스퀘어란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스퀘어란 윈도우를 사용하였을 때는 좀 제한적인 상황만을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는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는 여기 위에 그림들을 좀 보시면은, 우선 두 번째 그림에서 이게 들판인데요. 이 들판과 같이 좀 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이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그림에 해당하는 지금 초록색 네모들이 일반적인 스퀘어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스퀘어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는 이 사진 전체를 아우르는 들판과 같은 상황은 잘 캐쳐해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밴드 쉐입 같은 경우 말고, 또 잠시만요. 디스트리뷰티드 디스크리티드한 상황 또한 캐쳐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들이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첫 번째 행에 보이시는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커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커널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커널을 사용했을 때 이점으로는 한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선은 좀 왜곡된, 소외된 지역이랄까? 그런 지역과의 상관관계를 캡처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그 스퀘어라는 윈도우 사용하였을 때는 불필요한 영역 간의 관계를 또 캡처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네로우하고 좀 좁고 긴 영역의 커널을 사용하였을 때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동시에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트릿 풀링 모듈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믹스드 풀링 모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실험들을 거쳐서 기존의 스파셜 풀링 테크닉과 제안하는 스트림 풀링 간의 성능 비교를 좀 하였고, 그리고 제안하는 풀링 모듈들이 좀 더 경량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좀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풀링 모듈들이 어디에나 쉽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른 논문에 비해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예, 여기 그런데 네, 네, 그 전 슬라이드를 가면은 네, 이 스트립 폴링 이런 그 결과를 이 사람들이 보여줄 때 네, 피라미드 아니면은 스퀘어 방식의 커널보다는 이렇게 네, 길쭉길쭉한 걸 가지고 커널을 썼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형태 있는 것들은 잘 캡처리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둥 네, 같은 거라든지 길다란 것들 네, 그런 거는 영상 중에서는 또 특정한 그런 물체들만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을 좀 생각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뭐 동물 쉐입이라든지 자연적인 쉐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길쭉하고 가로나 세로축이 있는 것들은 인간들이 구성한 그런 물체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일 텐데 아, 그렇지 않은 네네. 경우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한 게 있나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따가 믹스드 풀링 모듈을 설명을 드릴 때, 길다란 그 스트릭 풀링을 사용도 할 뿐더러, 기존의 그 피라미드 풀링 모듈도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좁은 영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시입 같은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네. 기존에 쓰는 피라미드 형식이나 스퀘어 방식에서 더 강화된 거는 가로나 세로 쪽에 길쭉한 것들을 잘 잡는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방식은 여전히 똑같은 방법이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자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셋에 특별히 뭐 포커스는 한 건 없는 모양이죠. 그럼 그렇지 않을 경우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풀링에서 기존의 방법을 활용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계속 지나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립 풀링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스탠더드 스페셜 에버리지 풀링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옆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만약에 2x2 풀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체 피처 맵을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됩니다. 4등분을 해서 각각에 있는 이 영역의 에버리지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파셜, 스페셜 에버리지 풀링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수식이 이 각각의 영역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페셜 풀링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 불필요한 영역 또한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 저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도 설명을 하면서도 모순적으로 뒤에서 그 사용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 스파셜 풀링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밑에 있던 모델은 피라미드 풀링 모듈인데 이같이 하나의 풀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x1, 2x2, 3x3, 그리고 6x6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풀링 사이즈를 가지고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피처를 추출하고 추출한 피처를 어, 컨캐트네이트 시킴으로써 좀 글로벌한 영역의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한 모델이 피라미드 풀링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릭 풀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트릭 풀링은 밴드 쉐입의 윈도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그 길다란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그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을 아우르는 어, 커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식을 보시면은 전체 가로에 대한 평균 그리고 세로에 대한 각각의 평균들을
구해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풀링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일단 위에 보시는 거는 가로축에 대한 각각의 평균들을 구한 겁니다. 이 인풋 텐서에서의 가로축의 평균들을 다 구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의 평균들을 다 구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 구한 1차원 벡터를 이제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서 한번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그 추출한 피처를 그냥 보관법을 이용해서 익스펜드 시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스펜드한 피처는 여기서 퓨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퓨전은 그냥 서메이션입니다. 각각의 엘리멘트 와이즈로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다시 여기서 늘렸던 채널을 다시 합쳐주고, 그 이후에 시그모이를 통해서 이 게이트 같은 형식으로 인풋 텐서와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곱셈을 함으로써 아웃풋 텐서 아웃풋을 추출하는 게 바로 스트립 풀링 모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믹스드 풀링 모듈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크리트리한 상황과 그리고 밴드 스트럭처에 대한 상황을 그 스트립 풀링이 잘 캡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좀 좁은 영역에 분포하는 어떤 쉐입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트립 풀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위쪽에 보이시는 게 그 피라미드 풀링 모듈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스트립 풀링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기서 보시기에는 2x2, 3x3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12x12 그리고 20x20의 스파셜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스파셜 풀링을 한 다음에 2D 컨볼루션을 거친 후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각각 추출된 특징들을 서메이션 하게 되고, 그 서메이션한 피처를 다시 2D 컨볼루션을 통해 피처를 다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은 보시는 모듈은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린 스트립 풀링 모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디 그 스트립 풀링을 통해서 각각의 가로축의 평균, 세로축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각각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피처와 세로축에 해당하는 피처를 이제 여기서도 서메이션 시키고, 그 서메이션한 피처를 다시 2D 컨볼루션에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출된 각각의 피처들은 콘캐트네이션 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각각의 모듈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페이퍼에서는 백본 네트워크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 출력은 입력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PM이 스트립 풀링 모듈이고요. 이 스트립 풀링 모듈은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빌딩 블록에 3x3 컨볼루션 레이어 D에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의 모든 빌딩 블록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풀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좀 채널을 줄인 다음에 백본 네트워크가 끝난 다음 2개의 NPM 모듈을 추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NPM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는 3x3 혹은 1x3 그리고 3x1 커널을 사용하고 채널은 256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을 보시면 우선 npm 모듈의 개수에 따른 성능의 결과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제안하는 풀링 모듈이 파라미터를 조금 더 적게 쓰기 때문에 경량화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npm 모듈과 spm 모듈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적은 파라미터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을 냈을 경우가 두 개의 npm 모듈과 spm 모듈을 같이 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npm 모듈 내에 스트림 풀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SRD라는 건 Short Range Dependency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Long Range Dependency. 그래서 Short Range Dependency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npm 모듈에서 스파셜 풀링 모듈을 사용한 경우를 뜻하고요. 그리고 Long Range Dependency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셜 풀링이 적용된 모듈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SRD의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보다는 성능은 오르지만 그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같이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게 세 번째 축에 있는 게 그 스파셜 풀링을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사용한 모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영역에 여기 보시면 어떤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둥 같은 영역을 그 숄터 레인지 디펜던시 모델보다 훨씬 더 잘 잡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파셜 풀링 모듈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와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한 모델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L과 L은 좀 설명드리자면은 L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지는 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 레슨넷에서 이 코드를 직접 봤는데 3 그리고 4 23 3 그리고 여기 각각이 이게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잘못 쓰긴 했는데 그 각각의 스테이지가 구성하고 있는 보틀넥 블럭입니다. 그래서 보틀넥 블럭이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3개, 그리고 4개, 23개,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총 4개의 스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스튼 빌링 블럭 인 each 스테이지라는 것은 각각의 스테이지의 마지막 블록, 그러니까 세 번째 블록에 스트립 풀링을 적용하였고, 네 번째 블록에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블록에다가 적용을 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A가 설명하는 것은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각각의 보틀넥 블록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 D에 다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근데 각각의 스테이지의 마지막 블록에 적용하였을 때가 그 마지막 블록에만 마지막 스테이지에만 적용하였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냈고, 그리고, 스트립플링 모듈만 사용을 하고, npm 모듈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고요. 그래서 스트립플링 모듈과 npm 모듈을 같이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여기 SE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만을 사용한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위치에다가
3 풀링이 아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실험으로는 각각의 레슨넷 50 그리고 레슨넷 100일에 적용을 한 결과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멀티스케일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플립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에 어떤 변형을 주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그 모듈들을 적용을 하였을 때 피처들이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은 이거 vertical spatial pooling을 적용하였을 때의 피처이고, 이거는 horizontal spatial pooling을 적용하였을 때, 그리고 이건 long range dependency, 그 NPM 모듈에서의 그 long range dependency를 통해 추출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NPM 모듈의 spatial pooling, short range dependency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결과이고, NPM 모듈에 대한 결과이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와 그리고 파스칼 컨텍스트 데이터 셋 그리고 AD 20K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기존의 다른 모델들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의 모델이 세 번째 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이 맨 끝에 있는 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면은 저자가 제안하는 스파셜 풀링 모듈과 NPM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이를 창문이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가장 잘 캡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 보시면은 다른 모델들은 전봇대를 잘 캡처되지 못했는데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이렇게 전봇대가 그나마 가장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지난번에 네, 이번에 두 번째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뭐 몇 사람이 모이지 못해서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SPM하고 NPM이 네,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 네, 지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박중호 연구원은 이제 음향 쪽이니까 네. 이거를 우리 음향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연구했었던 게 위클리 레이블 그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인데, 그 부분에서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추출하는 방법을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한해서 제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좀 풀링에 관련한 논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만약에 음향 부분에서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좀 추출하는 부분, 그런 모델들이 있다면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 관련돼 가지고 또 저기 영상 쪽에도 당연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지영생 연구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트라이를 하면 좀 더 샤프니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나는 질문 다 했습니다. 네.
형, 계속 안 들리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그 테이블 1에서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베이스 FCN이 있고 그리고 ppm이랑 제한한 npm을 파라미터 개수랑 그 성능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밑에 표시한 것들이 파라미터 개수가 추가가 된다라는 뜻이죠, 일단.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ppm이랑 여기서 제한한 npm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길래 네. 저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일단, 네네. npm은 ppm에다가 여기서 제한한 spm이 더해진 형태잖아요. 근데 pp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그 스파셜 풀링을 사용을 했고, 그에 반해서 조금 경량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ppm은 뭐 그 컨캣하는 그런 피라미드가 뭐 여기서는 3개를 썼는데 npm에서는 뭐 2개만 쓰고 그랬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지금 SPM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들이 있을 텐데 네. ppm은 뭐 그 레벨을 뭐 다 엄청 많이 쓰고 밑에 있는 npm에서는 레벨을 적게 쓴 2D 컨볼루션을 하고 밑에는 SPM으로 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게 비교한 것 자체가. 저도 이거 차이가 좀, 네. npm을 하나를 갖다 붙인 거는 또 성능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왜 그렇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죠? 잠시만요. 하나를 작용했을 때 왜 낮게 나온다는 설명은 없고 그냥 2개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비교 자체가 좀 정확하게 ppm에서는 레벨을 몇 개를 썼고 npm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갖고 했는지가 좀 같이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네. 그냥 파라미터 개수가 레벨이 비슷하면은 동일하다고 하면은 npm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게 네. ppm보다는 npm이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적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해 보여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질문 저는 그래서 됐습니다. 네, 이 파라미터 개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npm을 설명하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파란색 혹시 앞에 2슬라이드인가요? 좀 앞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 페이지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 파란색 블록이
이 ppm 방식에서는 2048 디멘전에서 피라미드 모듈을 적용하다 보니까 채널 맵의 개수가 많아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그러니까 그 중간에 거치는 이제 컨볼루션 과정에서 그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가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블록이 2048 디멘전에서 512 디멘전으로 먼저 그 채널 리덕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컨볼루션 연산에서 필요로 하는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뒤와 같이 그 npm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덜하고 ppm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내 생각엔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